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취재해온 더 탐사 기자 두 명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그게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기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더 탐사 기자들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 문제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 네, 강진구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네, 최영민 대표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가소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또 달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그 최영민 대표의 경우는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 자택 취재를 할 때 네네. 이게 이제 도락을 좀 만졌던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네네. 있어서 그렇게 나왔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이 사실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이게 하나의 어떤 취재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취재 윤리, 통상적인 취재 윤리의 범위를 좀 넘어서서 과도하다 이런 비판, 지적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구속영장 청구까지 할 사안인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논란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 언론계 쪽을 이제 제가 오전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보통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반론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서 혹시 네, 계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분들 모두가 이제 잡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 이것은 좀 과한 게 아닌가 그 말씀들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더군다나 그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지금 과도하게 했잖아요. 14번이나 했죠, 14번 4개월간. 네. 했나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더 탐사 그래서 이 그러니까 영장 구속영장 청구 혐의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자택 주거 침입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차량으로 뒤따라다닌 거 그래서 스토킹 혐의 이 부분인데 실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 더탐사 취재진이 이 한동훈 장관의 자택에 찾아갔던 이유 자체가 이 네, 반론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계속 쫓아다녔던 것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취재를 했던 거라서,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 차량을 뒤따라 다닐 때만 해도 청담동 네, 술자리 의혹이 이렇게 공개되기 전에 그러니까 더 탐사 측에서는 소위 말하면 그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서 좀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어떤 취재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이제 한동훈 장관은 스토킹 혐의로 어떻게 보면 저는 몰았다고 보는데 네네. 몰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서 내릴 때도 네. 여기는 충분히 어떤 취재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관용차를 쫓아다니는 거는 이제 취재 예.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고위 공직자인 이제 법무부 장관이 네.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취재를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접근 금지 명령, 2월 9일까지 지금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는 2월 9일까지 한 장관 자택 100m 네, 이내에는 못 들어가도록 지금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잖아요, 법원이. 맞습니다. 근데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법원이 했던 얘기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욱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취재 자유와 언론의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런 취재 이렇게 자유를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판단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관용차를 쫓아서 차를 몰고 네. 다녔던 거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엔 또 그 스토킹 혐의까지 해서 또 넣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피해자 한동훈 이렇게 네. 써 있더라고요. 네. 실질적인 피해자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차를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스토킹 처벌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어떤 범죄로 이제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자 그러면 법원이 일단은 이런 그 과도한 공권력 행사, 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무리한 공권력 행사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네.
사안이 뭐 가볍진 않지만 이제 더 탐사 취재진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이 됐고 네, 그리고 뭐 경력, 주거,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네, 도망할 염려가 없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생중계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방법적인 잘못을 인정을 했고 네, 같은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죠. 어제 강 기자하고 그래서 내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얘기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맞습니다. 이게 주거침입 혐의에 네, 증거는 이미 CCTV라든가 그리고 이걸 유튜브로 생중계했기 때문에 이미 증거들이 다 있고 네. 스스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제 이제 제가 예. 구속영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딱 설명해 주신 내용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애초부터 사실 구속영장제가 이제 뭐 우리가 내기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애초부터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네, 이 까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발부가 되기 어려운 사안이죠. 어려운데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이걸 마치 이게 굉장한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어제 제가 이걸 그 영장을 보면서 이건 발부 안 되겠다 판단을 한 거죠. 네. 근데 법원도 당연히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여기 법원 판단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중계를 한 내용이나 그리고 그 CCTV 그리고 관련된 증거들을 전부 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집을 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CCTV가 한동훈 장관 자택 앞에 갔으면 거기에 CCTV가 있는 거고 그날 또 유튜브 생중계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생중계한 그 방송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다 증거 자료인 거고 그리고 스토킹 혐의는 또 블랙박스에 다 잡혀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도망의 우려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압수수색이 이렇게 과도하게 된 건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습니다. 이 더 탐사 취재진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이 이제 몇 번 됐는지 좀 살펴보니까요. 네. 총 4개월간 14번이 진행이 됐습니다. 14번. 예. 8월부터 9월까지 이제 줄리 의혹 관련해서 4차례, 네.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10차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11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앞에 부분은 이제 대선 때 그쵸. 제기됐던 주의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고, 네, 뒤에 11월부터 12월 이후부터 전개된 압수수색은 다 한동훈 장관 자택. 그러니까 자택인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12월에 이제 압수수색이 집중이 됐는데요. 네. 한동훈 그 장관 자택 방문 건으로만 이제 10차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 더 탐사는 계속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취재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왜 더 탐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여전히 해소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 더 탐사 측이 이제 오늘도 입장을 냈고요. 그 전에 네. 입장문들도 좀 살펴보면 이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그 완전히 완결이 된 사건이 아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아직 뭐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최근에 이제 100m 그 접근 네. 금지한 그 법원의 판단에도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 있고요.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네. 수사 중이다. 아직 뭐 이게 허위다 아니다 지금 판단할 정도로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게 그때 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던 판사의 이 판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더 탐사가 얘기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네. 이제 이 더 탐사의 보도 외에도 네. 그 다른 이제 트위터 친구들과 첼리스트가 네. 이 건 관련해서 뭐 CCTV나 이런 게 있었으면 자기가 제보했을 텐데라는 발언들을 하는 걸 미뤄봤을 때 네. 요거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 확정되지 네,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방송을 했지만 그 첼리스트가 이 전 남자친구 외에 그 제3자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2번씩이나 그렇습니다.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전화로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제3자 외에 또
트위터의 어떤 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또 그런 네, 채팅방 그렇죠. 비밀 같은, 채팅방이 그거는 있죠. 뭐 대화로 가는 방인가요? 네네, 그 비밀 채팅을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그 저기 남자친구한테 얘기하고 제3자한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취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계속해서 그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네. 더 탐사 측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네. 자신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를 상대로 네. 고소 고발을 함으로써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행사해 자신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 정보를 강제로 빼앗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뭐 있습니다. 충분히 더 탐사 측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입막음 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들이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CCTV, 유튜브 채널에 그 방송화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몇 번이라 그랬죠? 14번입니다. 14번인데 11월부터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거는 8번? 10번입니다. 10번. 10번. 네. 10번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거는 이런 그 주거 침입 혐의와 스토킹 혐의 외에 다른 뭔가를 찾기 위해서 한 걸로 보여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수사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다른 어떤 녹취록이 있나 여기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자친구에 대한 조사 과정 자체도 그런 쪽에 집중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5가지 질문을 던진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블랙박스가 나오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집중돼서 혹시라도 뭐 이제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의 어떤 녹음된 뭐라도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탐사가 그 어제 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네. 그 이제 영장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도 했는데 혹시 그거 영상을 조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한번 보고 가죠, 그러면. 네. 준비가 돼 있나요? 언론 탄압 규탄한다. 오늘 그 구속영장 실질 1심사는 단순히 더 탐사 개별 매체나 아니면 개인 강진구 최영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동안 줄기차게 언론 자유의 중요성, 그다음에 취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언론의 취재 활동의 자유 그 필요성보다는 이 고위공직자의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권들이 너무 강조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언론 자유와 취재 활동의 자유 그리고 언론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기 앞서서 가능한 한 말은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오늘 영장 실질 심사는 단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 매체의 공통의 언론 자유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발언 한마디 한마디 신중히 해서 오늘 신문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덧담사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동훈 장관이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월 19일에 없었다고만 얘기하지 네. 그 당일에 이제 알리바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언론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취재 기자가 입증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을 던져놓고 아니면 입증해라 이런 거는 이제 보통 그렇죠. 취재 방식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다른 얘기는 이건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 매체의 공통의 이제 언론 자유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소송이 들어오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당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건 이제 어제 강진구 대표가 한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 이게 지금 유튜브 채널이지만 이게 지금 더 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취재하다가 지금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이 꼭 더 탐사한테만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른 언론들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심지어 실제로 일어났던 게 뭐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리면 그거를 해갖고 또 네, 그 대통령실에서 뭐 비행기 태우지 않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언론과 권력이 항상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공권력이 과도하게 지금 행사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강진구 기자가 했던 얘기가 그동안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네,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네, 네. 보호권들이 너무 강조돼 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제 스토킹으로 이렇게 몰았던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그게 스토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 취재 활동을 네. 전부 취재 활동이라고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일단은 이제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일단 제동이 걸렸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네. 그럼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가가지고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더 탐사는 지금 어디까지 그 장소를 특정했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특정된 건지는 확인이 된 건가요? 일단은 더 탐사에서는 장소를 특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네. 뭐 옛날 가수 먼지가 되어를 부른 뭐 이모 네, 씨가 네, 이제 네, 네. 운영하는 그 논현동이죠. 그 이제 술집을 특정을 했었는데 네. 뭐 그게 그게 실제 그날 7월 19일에 해당되는 특정 장소인지 네.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탐사 측에서도 유력하게 거기를 지목은 하고 있지만 네, 확정된 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건가요? 네네, 그 네. 정도까지는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여전히 지금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오늘 더 탐사 측에서 지금 뭐 입장 낸 건 있어요? 방금 전에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이 입장을 낸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전히 사실관계가 특정돼 있진 않다. 네.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사실관계 확정돼 있지 않다 정도의 입장을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약간 좀 더 탐사 측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아직은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허위다라고 이미 판명된 곳이 있는데 네네, 물론 첼리스트가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에서는 그 남자친구 핑계를 대면서 네,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제3자한테 한 얘기, 트위터에서 트위터 친구들한테 한 얘기, 이 얘기하고 또 전혀 상반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계속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네. 이해하기 힘들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장관이 좀 과도하게 대응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신빙성을 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그 주거 침입하고 스토킹 혐의 거기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탐사 쪽에서 취재하는 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시각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이렇게 또 방향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직은 어느 것도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이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취재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여전히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사안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 오늘 또 새로운 소식 뭐 들어온 게 있나요? 더 탐사에서 그 입장 낸 것 외에. 입장 낸 것 외에 그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네.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기각된 것에 대해서. 기각된 것을 밝혔는데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과천 정부청사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 네.
뭐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나. 네.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떨떠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정치 깡패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 한 장관도 약간 한 발 물러선 듯한, 이렇게 좀 말을 좀 아끼는 듯한 분위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네. 이제 계속해서 이 수사와 관련돼서 너무 강경한 발언을 하니까 네.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나 이 부분은 네. 가이드라인을 준 건지 아니면 이제 입장을 선회한 건지 잘 손해라기보다 그런 걸- 저는 계속해서 수사하라는 워딩으로 하라는 이렇게 네. 보이는데, 일단은 지켜보죠. 지켜보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취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돼서 어떤 그 입막음식으로 행사되는 그렇죠. 것에 대한 어떤 감시,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취재를 하지 못하도록 예전에 이제 기업들이나 그런 데서 이제 그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맞습니다. 높게 책정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전략적 봉쇄 소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청담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네. 이 7명, 그러니까 제보자와 그리고 기자들을 포함해서 7명에 대해서 네. 10억 원 가량의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전략적 봉쇄 소송 아니냐 이런 뭐 말이 그런 나옵니다.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하여튼 뭐 저 김 기자도 좀 주시해서 우리가 좀 보자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좀 더 분발해가지고 더 취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